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가슴이 두근거리실 텐데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불안해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우리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지금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지루한 이런 조정을 견뎌낸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을 발판 삼아서 튀어오르는 양봉의 끝에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회의 값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상승 파동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회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다들 우리 힘내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절대 무너지는 흐름 아니죠. 차트 중간에 9만원대 구간에서 엄청나게 쌓인 매물대를 좀 보세요. 지금 이런 흐름들 전체 물량의 지금 40%가 넘는 물량들이 여기에서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선을 딛고 일어나는 건 강력한 상승 지지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거래량이 소폭 줄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튀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유, 결국 글로벌 SMR 시장 독점 수주 이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그 수급표를 좀 보시면 3월 3일 이날이었습니다. 3월 3일부터 연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누르다가 지금 최근에서는 어때요? 동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 비중을 좀 보시면 더 잘 보이실 텐데 지금 빨간색이 외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낮추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갈 때 어때요? 비중을 다시 한번 높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개인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좀 매도를 하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똑똑한 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물량을 매집하는 쌍끌이 구간입니다. 이런 수급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들이 결국 체코 원전 이런 본계약 체결에 대한 임박이 좀 나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거대한 상승 파동을 분명히 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봉은 전고점을 뚫고 하늘을 향해 강력하게 올릴 신호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야, 그러면 하늘 끝까지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상승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상승 파동은 이런 고조 차이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기관과 외인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가일 때는 매수하고 다시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하면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비중을 높여간다는 거예요. 왜 비중을 높여갑니까? 본인들의 기대의 값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상승파동이라고 해서 마냥 그냥 하늘 끝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비중 조절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홀딩이 아니라 비중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느냐, 이런 장면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유 명확하죠. 지금 정부 주도 에너지 정책 수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는 건데,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파동 초입에는 금요일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들이 외인과 지금 기간을 앞세워서 가격을 지금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파동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파동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눌리면 어떻게 돼요? 공포로 매도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또 개인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점에 몰리는 그런 순간, 결국 이런 움직임들의 중요한 게 장중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가정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사실 24시간 본업을 하면서 차트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우리가 비중을 지금 30% 실어야 될지 아니면 전부 실어야 될지 이런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망설이다가 보면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야 뒤늦게 나도 그때 살 걸 하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비중 전략으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준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에너지 이런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외인들,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비중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돌파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비중을 좀 크게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자리 꼭 잡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내 간단합니다. 저도 채널 성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구간에서 내동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요 항상 이런 상승 파동, 고저 차이를 이용해서 상승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흐름을 좀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초록색 선 21선이 기준으로 해서 단기선들에 대한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하락이,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때요? 이런 21선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있고 나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적인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대시세를 이렇게 터뜨렸죠. 자,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좀 타점을 잡아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대응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좀 잡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지금 차트의 분석, 그리고 수급의 분석 하나만으로 주가의 상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뭘 통해서 얘기하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의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단순한 에너지 기업이 아니죠. 대한민국 이런 원전 기술의 심장이자 정말 우리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쥔 거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거대한 가치가 이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적으로도 보면 25년도에 결산 실적은 지금 수주잔고의 급증과 함께 역대급 영업이익의 개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흐름은 탄소 중립을 넘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과 함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합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보유 현금과 지금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수십 조에 달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SMR 이런 에너지를 찾는 이런 시점에서 두산에게 정말 막대한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좀 미래 가치에 비하면 정말 여전히 저평가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공백기는 주체들에게는 조용히 상승 파동에 대한 에너지를 모으면서 개인의 물량을 뺏는 시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의 가치는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됐고 우리는 그 가치가 폭발이 될 때 상승의 순간만 좀 여러분들이 즐기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 그리고 기간 이런 동시에 치솟는 이런 기묘한 장면들이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고요. 감사합니다.